동탄은 그냥 동탄역 주변만 깨끗하고요. 서울로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여쭤보셨을 때 저는 동탄에 계시라고 했어요. 왜? 지방은 아이를 안 낳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지방광역시 중에 끝까지 살아남을 한 곳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지방 5대 광역시 중에 젊은 사람이 제일 많은 도시가 동탄은 그냥 동탄역 주변만 깨끗하고요. 이제 주변도 좋아요. 근데 주변이 좋은데 한계가 뭐냐면 동탄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동탄도 이제 연식이 차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그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막 레이크 뭐 무슨 이름 붙은 아파트들이 막 동탄 2단지가 막 생기고 있거든요. 점점점 이제 힘을 많이 잃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동탄에서 막 GTX가 나와서 출퇴근이 편하다고 하는데 GTX역이 동탄역이랑 똑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의 접근성이 나오는 아파트들만 좋겠죠. 그러면 그 외적인 지역은 아침부터 또 막 힘들게 출퇴근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잘 모르겠고, 만약에 서울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동탄에 사신다고 하면 빨리 정리하셔서 위로 올라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분은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외부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동탄에 집을 분양을 받으셨는데 이분들이 이미 은퇴를 하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연금도 나오시고 동탄에 자가도 가지고 계시고 거기서 사는 게 너무 만족스러우시대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상담이 오셔서 팔고 서울로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여쭤보셨을 때 저는 동탄에 계시라고 했어요. 왜? 그분들은 이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 투자에 좀 뜻이 있고 뭐 내가 한 40대고 뭐 시드도 좀 있고 뭐 이렇게 상급지로 올라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막 동탄에 막 비싼 핵심지에서 계속 몰빵을 하시는 건 가격 그런 올라가는 상단에 유리 천장이 100%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광역시는 고령화가 되어가는 게 확연히 눈에 띄입니다. 부산도 뭐 늘 노인과바다라고 하는데 뭐 그냥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부산에도 이제 지하철 노선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끝나고 한 9시에서 10시쯤 지하철을 타보면 거의 1호선은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이 대다수를 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울산은 지하철이 없으니까요. 대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하철이 있는데 새벽에 대전역에서 지하철을 타면 대부분 어른들이 캐리어를 들고 대전역에서 지하철을 타세요. 왜냐면 뭐 동구 주변이나 대전역 주변이 이제 구시가지라서 연세든 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그러면 캐리어를 들고 지하철을 타고 유성 온천을 가세요. 온천을 하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 그 무료값을 할인해 주니까.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방은 아이를 안 낳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내가 서울에 투자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분들은 지방에 투자하셔도 돼요. 근데 지방에 투자하실 때는 핵심지 말고는 이제 답이 없다. 그러니까 뭐 외곽에 막 확장을 하고 뭐 호재가 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안 돼요. 왜? 그거를 받아줄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구하러 서울로 올라가고 있고 지방의 기업들은 점점 소멸하고 있고 아이를 안 낳는 상황에서 지방에 그래도 투자를 해야 한다면 저는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여력이 있는 곳을 고르라고 한다면 지방 핵심지, 그러니까 뭐 부산은 해운대구 수영구, 뭐 울산은 뭐 문수로 아이파크 주변, 옥동 학원가 주변, 그 다음에 대구는 뭐 수성구의 범사만삼 학군지에서 진짜 공부 열의가 뜨거운 곳들, 뭐 그런 곳들, 그 다음에 광주는 뭐 봉선동에 있는 풍경채부터 뭐 더샵까지 있는 그쪽 라인들, 그 다음에 대전은 둔산동, 그러니까 둔산동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 도룡 SK라고 좀 특이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스마트시티랑. 근데 이쪽은 이제 부유층과 그 연구단지에 대한 수요층이 있으니까 여기는 특정적으로 갈 거라고 보긴 하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수요가 몰리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대전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면은 뭐 기축 대장인 뭐 크로바를 하셨으면 좋겠다는데 만약에 내가 크로바에 살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투자는 뭐 크로바에 하시고 실제 거주는 지금 밑에 있는 숭어리샘 바꾼 아이파크나 뭐 둔산 엘리프나 뭐 이렇게 이편한 세상이나 이쪽으로 뭐 이렇게 거주 형태를 좀 바꾸시는 포지션을 잡으시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언젠가는 대전도 고칠 거고 울산도 고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울산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는 게 문수로 아이파크가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그 밑에 지금 신축 아파트들이 조금 들어섰어요. 근데 여기는 세대수가 안 나오거든요. 이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쭤보시는데 저는 이사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방도 결국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이 나오는 아파트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살아남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울산에서는 지금 뭐 문수로 아이파크를 이길 곳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쪽을 뭐 킵하셔도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방광역시 중에 끝까지 살아남을 한 곳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부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구의 규모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요. 300만이라는 인구를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세종에 그렇게 도시 개발을 하고 막 그 관공서를 옮기고 해도 인구가 100만이 안 돼요. 청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살기 좋은 지역이었고 사람이 몰려 사는 지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구가 줄어들지만 300만을 유지하는 게 부산이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320만 정도인데 왜 부산이 전도 유망하냐라고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임장 다니면서 정말 깨달았던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바닷가가 진짜 많아요. 뭐 거제도도 있고 통영도 있고 뭐 저기 여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천도 있고 속초 강릉 많잖아요. 근데 전국에서 거주와 그 다음에 상업시설과 쇼핑과 그 다음에 경치 경관 이런 걸 모두 누릴 수 있는 바다는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밖에 없어요. 다 주변에 실거주를 할 수 있고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모래사장에 맨발로 신발을 신고 물을 밟고 경치를 보고 밥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인천이 뭐 부산을 뛰어넘을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드리면 인천은 바다에 들어가려면 산소통 메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송도의 한계가 저는 예쁘게 바다를 바라볼 수 있지만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고 물로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게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송도의 아파트들이 고점을 12억을 찍고 계속 막 반토막 까지 떨어진 이후에 실제로 막 가격 반등을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경치적으로 바라보는 바다만 있을 뿐이지 실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부산은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달부터 부산의 대형 아파트들 뭐 남천 서밋이나 뭐 센텀 로얄 이런 것들이 분양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부산의 분양가 자체 시장을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들의 좋고 싫음은 뭐 논외니까 제쳐두고요. 부산 시장이 원래 분양이 막 잘 안 되던 시장이었는데 그런 신호탄이 쏘아졌다라는 건 외부 수요가 부산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신호탄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광역시 중에 뭐 투자를 해야 한다면 뭐 한 군데만 골라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는 부산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네. 대기업이 있는 도시는 진짜 가보시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 5대 광역시 중에 젊은 사람이 제일 많은 도시가 울산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 100만급 도시 중에 제일 젊은 사람이 많은 도시가 저는 창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큰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쪽에 이제 취업하고 생활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창원은 지금 대장 아파트가 한 12억 정도 하거든요. 84 기준으로. 그러면 인구가 마산, 창원, 진해 세 군데를 마창진을 합쳐서 이제 창원시라고 이제 개편을 해서 부르는 건데 실제로 대장 지역을 이루고 있는 성산구 인구는 3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럼 30만 명밖에 없는 행정구역에서 아파트 값이 웬만한 막 광역시보다 비싸다라는 게 이해가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보다는 그거를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창원에서 소득이나 뭐 소비 수준이나 아니면 그 외에 이제 생활 여건 자체가 충분하다는 거니까 저는 창원의 아파트 가격이 그 정도 하는 거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똑같은 예로 이제 울산도 이제 창원하고 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이제 제조업 도시인데 거기도 대장이 지금 뭐 한 10억에서 12억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실제로 문수로 아이파크가 있는 그 옥동 주변 자체가 법조인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쾌적한 학군지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명문 학교가 많기 때문에 되게 명문 대학으로 보내는 진학률도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자체가 형성이 돼서 가격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거품이다 아니다는 뭐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게 거래할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차이인 거지 거품이냐 아니냐는 시장이 판단하는 거지 개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네.